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려 지금까지 대구 13mm, 구미 22, 상주 15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등 내륙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5에서 20mm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9도, 구미 9.8, 포항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0도 등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도 등 11도에서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마땅히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쌓아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연말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권윤수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쌓여만 가는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커피 포인트 이런 건 쓰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할인 위주로 쓰니까 포인트는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누적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소멸되는 포인트만 한 해 1,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가운데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사랑의 열매와 제휴를 맺거나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현금으로 바꿔 제휴를 맺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모금회나 또 카드 회사에 전화하시면은 클릭 한 번으로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도 인정받는데 이런 기부는 소액 기부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개선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라질 뻔한 개인의 자산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일석이조의 포인트 활용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앞서 보도된 대로 2015학년도 대입수능에서 생명과학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영어는 영향이 적겠지만 생명과학 2 복수 정답 인정으로 기존 정답자의 표준 점수는 1, 2점 떨어지고 복수 정답 선택 수험생의 등급이 오르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혜정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준공영제 첫 해인 2006년 413억 원에서 올해 840억 원, 내년에 955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버스 제작과 정비기술 향상으로 고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예비 차량을 줄여서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고 버스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구 변호사회에 헌법재판소 대구지역 상담실 설치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담실이 설치되면 지난 3월 설치된 부산과 광주에 이은 세 번째로 법원 재판과 검사 처분, 헌법 소원 청구 등 지역민들의 헌법재판소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지역 소재 기업, 주민 등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3.0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 9개 기관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공단지 희망의 사다리 구축 사업이 대표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제8대 사령탑으로 이영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진 감독은 FC 서울 수석 코치를 거쳐 지난 2010년 대구FC 감독으로 선임돼 기술 축구와 빠른 공격 축구를 선보였고 어린 선수들 발굴에 탁월한 안목을 보였습니다.
이 감독은 빠른 시일 안에 코치진을 선임해 2015 시즌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쯤 봉화 석포제련소 제1공장 황산공장동의 냉각 건조탑 보수 작업 중 대기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가 누출돼 석포 1리 일대 반경 약 2km까지 1시간여 넘게 악취가 진동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봉화구는 작업 전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류 아황산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군의보건소와 안동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 2명이 지난 4월부터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대구 지역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하다가 행자부 감찰팀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찰팀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공중보건의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광장타운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의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82살 조모 씨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상 변압기 일부가 부서져 사고 현장 일대가 15분가량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려다 실수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는 영양과 영덕군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 활동을 펴 포획 허가 이외에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단속합니다.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366건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올해 독도 입도객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은 13만 5,300여 명으로 지난해 25만 5,800여 명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